네, 요즘 전 세계 내 이목이 집중된 남북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 기술 산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투자 종목 BK에 이어서 글로벌 투자 종목이자 GBK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강대국일수록 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 기술 산업을 놓고 육성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 중인데 그 현황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네. 랭킹 뉴스가 단적으로 보여줬죠. 네. 랭킹 뉴스의 두 이렇게 매체에서 이렇게 보면 3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의미 있게 없게 끝난 걸 가지고 1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고용 사정이 굉장히 개선된 데 불구하고 랭킹 뉴스는 관심사는 전부 미중 간 마찰 이 문제로 되는데요. 미중 간 마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준 가격 변수 이 문제가 좀 주로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그 관세 같은 이러한 그 무역 장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좀 이렇게 달러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사실 현존하는 이런 그 문제이다 보니까 네.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후에 이렇게 닥쳐올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그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래 그 기술 산업과 관련된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래 그 기술 산업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4차 산업화 되겠죠. 왜 4차 산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기존의 산업 분리는 콜링크라이크 방식이죠. 1차를 이렇게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경제 구도가 고도한다는 것은 뭐 1차, 2차, 3차 경제 비중이 높은 것 이건데요. 4차 산업은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좀 얘기할 때 무슨 특정 그 산업이 기술된 것처럼 규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든가 무슨 쌍자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 이렇게 산업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부합되는 이런 것이 국내 증권사의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페이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이런 용어들이 이제 처음 이야기 나온 게 2016년 다보스 포럼이거든요. 이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가 클라우스 슈밥인데요. 이분이 처음 얘기할 때는 기존의 그 산업에 정의되지 않는 이런 모든 산업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대학교의 이렇게 기계공학과 관련된 이런 교수분 훌륭한 분들도 4차 산업이 기존의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차 산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종전의 그 산업 분리에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산업을 4차 산업이지 않느냐. 그러면 4차 산업은 앞으로 닥칠 모든 미래의 산업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일수록 미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마찰이 굉장히 마찰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관계, 그 다음에 무역 마찰 이런 부분이 다른 국가를 주도해서 네.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남북한 문제, 북미 문제보다 더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가격 변수 경쟁,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무역 장벽 경쟁에 의해서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경쟁 이런 것이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진화되는 정도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벌써부터 그 마찰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시청자 여러분 가장 관심이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마찰이 벌써부터 표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렇게 미래 기술 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국가 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 올해부터 시발점이 되는 것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JT 관련해서 네,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고관세를 때리는 이 문제인데요. 이 기조에는 중국의 그 미래 그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문제가 제조업 2025 계획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기존의 그 이렇게 질서에서 미국을 앞서는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 이미 규범을 만들 때 미국이 주도했다. 여기에 틈으로 그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미래 그 규범이라든가 질서는 미국 이외에 다른 그 우방국들도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 세계라는 측면에서는 우방국의 지위를 가져갈 때 중국의 중국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 닥칠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주도권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실상 제조 2025 계획을 이렇게 구상하고 거기에 주력했던 거거든요. 그 주력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쳐야 된다 하는 이런 반도체 집중 문제, 바이오 그 집중 문제 이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 ZTE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올해 그 미래 산업을 집중시키는 제조 2.20회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고관세를 때리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이후서부터는 제조 2025가 관련된 이런 그 상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때렸죠. 예를 들어서 25%, 232 계획에서 철강과 같은 고관세, 하이 테리프 텍스는 하는 최고 세율을 25% 때리는 배경이죠. 25%는 어떠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그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지금 21%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세 25% 때린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내 이렇게 볼 때 경쟁력을 관세적인 측면이라든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월등하게 미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과 네. 동일한 의미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4월 말에 지적재산과 관련돼서 스페셜 301조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도 그 불법 지적재산권 문제, 이 문제가 사실 5월 들어서 열렸던 1차 미중 간 통상협상, 2차 통상협상, 3차 지난주 말에 끝났죠. 통상협상에서도 불법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그 강력한 그 견제, 이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서 여기에 수용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결과도 당초 예상과 달리 3차 그 미중 간 통상협상이 그렇게 제대로 끝나지 않은 배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아까 랭킹 뉴스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3차 협상의 불발을 계기로 해서 관세라든가 때리면 기존의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이 1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지금의 사실 그 국제적으로 또 월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진핑 정부가 그 어느보다도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아주 강력한 대체고 이 첨단 부산에 대한 강력한 대체를 기존의 합의 사항에 해당되는 관세라든가 무역 장벽의 합의 내용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달러 약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서겠다 하는 이래서 기존의 통상관계에서 합의 사항도 이렇게 뒤엎을 만큼 네. 이 문제에서 민감한 이런 그 사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진핑 정부가 이 미국의 요구에 또 쉽게 넘어가지 않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반도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네. 파장이 예상되고 이번 주에 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렇죠. 이런 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발점은 ZTE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ZTE와 관련된 미국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전의 그 경험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한동안 ZTE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문제가 미국의 그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중개 상해 지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상해 지수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데 해당되는 것이 사실 최근에 그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사람 가격이 한 3,008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중국의 그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같은 저가 핸드폰 산업의 손익분기점이 맞기가 어려운 그 수준이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저가 핸드폰 산업이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의 사실 이 담합 문제를 좀 얘기해달라 하는
조사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상태에서 보면 상대는 SK, 그 다음에 삼성, 마이크론인데요. 그 이면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 관련된 업계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마이크론 상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기술주 빵주 해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데요.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론이 주도돼서 사실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담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인도라든가 각종에서 핸드폰 산업이 가격 경쟁에 진입한 당시에 지금 입장에서는 화웨이라든가 샤오미가 가격 경쟁 유력이기 때문에 주요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세 업체들이 담합에 의해서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샤오미 같은 이렇게 저가 핸드폰 산업이 급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담합 조사가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의 그 중국의 S&P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2016년서부터 이렇게 담합 조사를 해서 벌칙금으로 부과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담합이 나온다면 중국의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국제공정거래법을 이렇게 건다면 최대 한 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예. 굉장히 많은 규모죠. 이들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중국이 들고 나온다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가격 변수 문제,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문제, 그 다음에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ZTE에 이어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특히 중국의 반도체 관련 육성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심했지 않겠냐 해서 지금은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미래 기술 산업 관련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중국 정부도 이 반도체 굴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른 업체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다행스럽게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같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겨냥한다 하더라도 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의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 비중이 1위과 2위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결국 이 담합 문제는 마이크론을 겨냥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또 내지는 직접적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관련돼 있고 그렇겠죠. 또 여기에 네. 그 주식 투자하는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 삼성과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나온 그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담합 사실이 없다 하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반응을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시경제학에서 독과점 이론을 보면은 자 선도적 입장이 어떻게 따라서 사실 그 가격의 담합 문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징후가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담합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법적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야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4차 미중 간 그 통상협상이 조만간 그 열릴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그 기술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같은 담합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굉장히 협상의 어떤 핵심 의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장의 영향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통상 문제에서 보듯이 이제 중국이 미국에 견줄 만한 정말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환율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의 종전과 달리 적극적인 이렇게 대응 태세를 보이고, 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3차에 미중 간 그 통상 협상을 통해서 관세라든가 비관세 정책에 중국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된 전개된 미국의 그 3라운드 미국과 중국과의 이렇게 그 통상 이렇게 보면 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그 종전과 달리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위상이 뒤에 병이 되는 경제 위상이 그만큼 세져서 네, 강해져서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사실 위상이 얼마큼 증가했는가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방송의 전개상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대체로 보면 수출이든 외환보유든 시가총액이든 아니면 GDP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제칠 정도로 중국의 위상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중국의 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소나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사실 그 미국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 경제 위성을 그 가져가는 데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긴 합니다는 그러나 경제 외형상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위헌적 성장당에서 내연적 성장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동인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측면이 경제에 크게 제약되지는 아직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불패도 지수와 각국의 성장률과 이렇게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사실 그 1인당 GDP가 3,000달러 미만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불패도 지수와 그 다음에 사실 그 성장률 간의 정해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3,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는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 단계에서는 한국이 2단계에 속해 그러는데요. 성장률과 부패도와 역의 관계거든요. 이런 그 성장률과 부패도의 관계를 이렇게 감안해서 강의를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은 사실 그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다 하더라도 세계 위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을 가져가는 데는 미국이라든가 한국처럼 그렇게 제약 단계는 아니라 장애 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협상력을 가져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를 그 규합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제 말씀대로 하드웨어에서는 GDP, 수출, 무역 규모, 그다음에 외환교이고 시가총액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을 제칠 정도로 굉장히 경제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각종 미국에 대해서 요구세, 특히 트럼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중국의 경제 위상도 높아지고 또 시진핑 정부도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새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지금 아마 지난 주말에 열렸었던 G7 그 이렇게 요번에는 이제 보통 그 6월 달에 G7 그 이렇게 정상급 회담의 전에 실무급 회담에서 재무장관 회담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G7 회담에 사실 통상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무장관 아니고 재무와 통상 문제다. 월버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랭킹 뉴스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PD께서 지금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중앙은행 총재도 여기 참여했고 그랬습니다는 오히려 그 통상 문제가 더 관심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그 랭킹 뉴스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지만 월버러스 같은 이런 상무장관도 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냐면 이 G7 회담이 G6 플러스 G1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럼 G는 뭐냐면 그룹이라는 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는 보호주의 가다 보니까 국제 질서에서는 전통적인 이렇게 동맹국이라는 G7 국가조차도 사실 여기에 G6 플러스 G1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으나 이 문제가 2016년 작년부터 이렇게 이러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균열을 보이는 이런 문제가 발표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죠. 그랬죠. 네. 그래서 뭐냐? 자,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가 출범 첫 해에 보호주의 가다 보니까 시진핑 이렇게 국가주석이 프리라이딩역에서 자유무역을 지창하는 아주 이색적인 이렇게 장면이 나왔었죠. 그것이 이제 작년 모습이다. 미국이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트라든가 더비트라든가 누란도에서 자유무역을 표방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나타나는데 중국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미국이 보호주의를 해서 맞습니다. 아주 이색적이 된 거죠. 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자유무역의 표방을 이렇게 나섰던 미국과 G7 국가들이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G6 플러스 G1으로 가는데요. 여기에 합쳐서 G1은 미국이고 G6는 자유무역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중국이 자유무역을 고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G6가 이렇게 오히려 중국에 더 친밀한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특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메르켈 총리와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왜 유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태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하냐면 지금 유로랜드에 맹주를 하는 메르켈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시청자 여러분 외신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등 돌릴 만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시진핑과 메르켈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번에 G7 재무장관 조한행 총재 정상회담 앞두고 그대로 나왔다. 이것이 G6 플러스 G1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무역과 관련된 질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들어서는 그 중남미 이렇게 문제와 함께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무역결제에서 지난 그 10년 동안 미국의 금리를 풀고 제로금리하고 달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사실 무역결제라든가 외환보유에 달러 비중이 높아서 이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달러라이제이션이 지금 미국의 금리 올리고 달러 강세되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다시 1990년대 중반과 같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도 뭐냐면 중남미 문제 내지는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벨기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와 함께 사실상 이태리 남유럽 문제도 지금 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이 달러라이제이션 반감 문제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요 틈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위안화를 이렇게 국제결제 통화의 중심이 되겠다 해서 위안화이제이션, 달러라이제이션에 대비해서 위안화이제이션 이런 용어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게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관세라든가 비관세 정명 문제, 미래 기술 산업과 같이해서 양국 간의 쌍무 간에 치고받는 문제가 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제 협상이라든가를 통해서 더러 동맹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동맹국을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G7도 분화되는 G6과 G1으로 분화되는 이런 모습이 사실 밖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북 문제에 이렇게 그 아주 치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세계에서 보면 아주 질서가 굉장히 급박하게 빅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네. 넓은 안목으로 한국의 남북 문제라든가 그 국내 경제 문제도 생각하고 이러한 때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침체 문제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경제 주체가 경제 핵심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련 간에 김광도 교수 내지는 김동연 부총리 간의 경제 논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좀 냈습니다는 이미 민간연구소 차원에서는 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나서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세계가 이렇게 빅체인지가 일고 강대국인 중국과 이렇게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냐 경기가 이렇게 둔화될 때는 중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쪽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쪽을 보다 넓은 안목으로 한국 경제의 모든 현안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좀 다소나마 이렇게 좋은 정책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마치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온라인상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 것은 디펜스가 아니라 사실 이런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 입장에서 넓게 바라보는 시각, 빅체인지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증대해서 국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런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진심으로 또 그와 관련돼서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하는 것이 사실상 뭐냐 문재인 정부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뭐든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말문조차 막히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빅체인지에서 한국의 외톨이 문제가 나중에 이미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면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빅체인지가 됩니다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는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져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남북 문제, 남북에도 비용 문제가 들어가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 잡혀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처럼 좋은 기회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하고 저도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는 사실상 뭐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사회가 아주 급격해 미래 기술 산업 가지고 아주 이렇게 마찰을 붙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잠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팍스실리카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이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이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는 네. 아주 미국에 대해서 한 치 양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 기술 산업과 이제 기존의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실력을 이렇게 보여줄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조사가 나온 겁니다. 한번 1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리서치에서 CB인사이트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결국 미래 각국의 운명을 잘 쓰는 게 미래 기술 산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토너멘트 방식으로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기업 64개인가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최종 라운드에 중개 상징권 알리바마, 그다음에 미국의 상징권 아마존, 파운드라든가 뭔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 되고 국내에서 보면 글로벌 종목 투자라든가인데 가장 핵심적인 두 종목이죠. 근데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리바마가 63%, 아마존이 37%. 이게 중국이다. 그래서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해서 J2라든가 반도체가 좀 마찰이 붙고 있습니다는 중개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미중 간 통상협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다시 한번 통상협상이 잘 안 돼서 관세 500억 달러 이렇게 부과하면 이전의 합의 사항도 전부 지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 현존 이렇게 기술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미래 기술 선점을 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 참여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텐센트라든가 바이두라든가 디디 튜닝 같은 이런 업체들이 미국보다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좋은 성과를 미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아마 이 내용은 2개월 전에 조사됐긴 했습니다는 이달 러시아 월드컵 이 열리죠? 네, 이 그렇습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64개래요. 저는 축구는 잘 모릅니다. 64개인데요. 그 월드컵 토너먼트 방식으로 월드컵의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된 현존 기업이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증권시장 입장에서 이 조사 결과가 이번 이렇게 이달 들어서 상당히 관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글로벌 종목 투자자 GBK에 최근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미래 주도권, 질서론과 주도권에서 미래 기술 산업과 같은 경쟁이 붙인다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렇게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종목 투자가 사실상 그렇게 안전한 확신성 있는 그런 기업 종목 투자는 못하겠다 하는 입장을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삼성전자 N명분할 이후에 그랬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랬죠. 수면바 약상을 보이는 것이 그런 업종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남북 관련된 이렇게 협력주도 지금 아무것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긴 했죠. 안건이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반영되는 것도 없고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듯 이렇게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업종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확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종목 투자하는 GBK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GBK에 대해서 지금 국내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 상당히 관심이 돼 있고 실제로 종목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과도 좀 많이 나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의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은 경쟁이 이기는 거다. 경쟁이 또 그것도 현재보다는 미래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을 이렇게 사야 우리가 보면 주식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기술 산업에 놓고 이렇게 논쟁이 벌이는 측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니까 형성될 것이냐 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의 운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이렇게 먼 문제가 아니라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도 종목 기술 GBK를 한다면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돼서 이기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미래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국내 종목 투자 BK여서 해외 종목 투자가 우리 그 개인 투자자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이렇게 방에서 정착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우리 그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 대목이 핵심적인 재료가 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것이 글로벌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이 GBK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어렵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네.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 안 예, 된다. 우리가 보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객기를 부리면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 손실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2008년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때 그랬죠. 자, 그때도 잠시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이렇게 대부분 다 금융사라든가 뭔가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걸 방지해 키코 사태, 키코르라는 상품을 넣어서 꺾게 들어가서 아직도 시중은행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이 문제가 완전히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마진콜과 딜레버지에서 오히려 미국의 위기를 밟지만 위기를 전갈 책임하는 것은 한국이라든가 중국 증시에서 딜레버지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꾸로 미국의 증시보다도 한국 증시가 더 떨어졌고 중국 증시가 더 떨어졌고 환율은 뭐냐 떠들 거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것이 키코 사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GBK는 국내 그 BK보다 어렵긴 하지만 환율과 세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상식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주식시장의 기본과 상식은 뭐냐 경쟁에서 승리하는 업종을 이렇게 그렇죠. 되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밸류상에서는 자 우량 기업이 비유량 기업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업종들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세계 초량 기업을 업종을 이렇게 선택하면 GBK라든가 해서 국내 종목 투자에서 자꾸 순환매가 되는 상태에서 그날 돈 버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다음날 빠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지난 주말에 국내 이렇게 종목 투자하는 사람이 암이 걸릴 정도다 할 만큼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돌파가 아마 해외 종목 투자 GBK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GBK는 어렵지만 가장 상식에 의존하면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근거라든가 실적이 다 돼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사실 의외로 그렇게 이렇게 국내 투자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